내란 특검팀의 이런 움직임은요, 오늘 새벽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그런 점이라는 게 또 공교롭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를 하면서 내란 수사 자체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쯤인 지난 9일에 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이 불법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을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죠. 그리고 재판부는 어제 오전 한 10시부터 3시까지 거의 5시간가량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한 뒤에 약 11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만 보면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즉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결국은 수사가 미진했다. 특검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그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어제 영장심사에서 특검 측은요, 230쪽 분량의 의견서, 또 120장 분량의 PPT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박 전 장관을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각 부서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구치소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의심합니다. 때문에 앞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공범에 해당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고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게 봤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봤고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부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고 또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구속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전 정부 국무위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신병을 확보한 건 이상민 전 장관뿐입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요, 이 전 장관 때와 같이 이 내란 공범에 해당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관련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초 특검팀은요, 이 박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 템포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박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렇잖아도 내란 관련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던 여당인데요. 오늘 영장 기각을 계기로 해서 반발의 강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법원이 내란을 옹호한다, 사법개혁을 자초한다, 이런 주장부터 한덕수 전 총리부터 재구속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SNS에는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재판 중계로 전 국민이 박성재의 범행을 지켜봤는데 법원만 모른 척하고 있다, 이렇게 썼고요. 박주민 의원도 황당하다, 그럼 이상민은 왜 구속이 됐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이성윤 의원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또 증명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정 대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정점에 있는 한독수부터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합니다. 반면 최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검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해온 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나섰습니다. 관련해 주진우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특검이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정권에서 출세해보려는 3특검의 무한 경쟁은 억울한 공무원의 죽음과 무리한 영장 청구에 따른 무더기 기각을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 의원은 국민을 구할 수사 인력이 특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다며 민주당 주도로 더 센 특검법이 개정된 후 수사기관과 수사 인력이 늘어난 점도 꼬집었고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송원석 원내대표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 규정이라며 특검의 태생 자체가 비정상이라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송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에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도주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영장 담당 부장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박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얼마 안 뒤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입니다. 7시 30분쯤이라고 하니까요. 내란 특검팀이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는 그런 시도에 나섰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이 교도관들한테 부담 안 주겠다 이러면서 자진 출석하는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어떤 연관성은 없는지 윤 전 대통령 측과 야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내란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를 하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으로 뭔가를 갖다가 벌충하려 나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해서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요.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만 국민적 상식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직 장관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만 앞서 우리 기자님들이 이야기했다시피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위법성의 인식경이나 위법성 존부 정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부분이 이 지금 고검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무참모였던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저는 그 부분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성재 장관이 지난해 9월 달에 국회에서 장관 자격으로 예결위에 출석했을 때 당시 인원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민주당 쪽에서 제기했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국회가 만약에 해제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 분명히 따라야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 비상계엄 자체가 상당히 위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지금 합수본에다가 검사들의 파견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구치소 수용 여력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기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민주당 쪽에서 이 지금 법원의 내란 옹호라는 이야기를 놓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차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특검이 PPT를 만들어서 영장 담당 부장판사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장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구속의 타당성이 있는가를 보는데 실제 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통상 임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본인이 쓰던 전화기도 버리지 않고 특검이 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파일을 그대로 놔뒀다.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는 더 센 특검법을 통해서 인력도 충원이 되고 일자도 늘어났지만 실제로 결과물에 대한 조급함으로 명백한 그 증거를 핀포인트해서 제시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여당이 대표가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 답변을 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법권 독립의 개념을 모르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특검이 향후에는 좀 더 혐의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이거 지금 3특검이 가동되고 있는데 굉장히 산만하고 뭔가 올려놓기는 했는데 명백하게 이거다라는 것이 없으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초조함에 지금 공수처장마저도 지금 의혹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